안녕하세요. 이승원입니다. 김동환입니다. 예. 오늘 저희가 갑작스럽게 이제 모여가지고 네. 긴급 방송을 하게 됐는데요. 좀 늦지막한 감이 없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더 빨리 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렸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연말 집에서 노느냐고 가족들과 예, 연말에 저희가 이게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때 그때부터 올 초까지 지금 암호화폐 시장이 굉장히 좀 불이 붙었는데요. 맞습니다. 예. 최근에 거의 이더리움 가격이 100%, 두 배, 네, 100% 정도 상승을 했죠. 9만 원까지 빠졌다가 지금 한 17만 원, 다시 조정을 지금 거치고 있는 분위기고요. 움찔움찔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 상승세의 중심에 저희가 이더리움이 있고 그 이더리움이 이제 우리 1월 중순에 있을 하드포크 때문에 그 시장의 상승세를 이끌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일전에 저희가 비트코인 캐시의 하드포크 이슈 때문에 한번 긴급 진단을 해봤었던 적이 있죠. 네. 그 비트코인과 이번 이더리움의 하드포크의 차이점은 어떻게 될까요? 기존에 이제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블록들이 이제 분리가 돼가지고 서로 다른 체인으로 분리가 됐다면은 사실 이번 이더리움의 하드포크는 하드포크보다는 좀 업그레이드의 경향이 큽니다. 체인이 분리되는 건 아니고 이제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그런 하드포크죠. 네, 그래서 이번 하드포크는 총 개발 로드맵이 4단계로 구성되는 이더리움 2.0이죠. 비탈릭 부텔린이 얘기한 이더리움 2.0에서 이제 총 4단계로 개발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자세히 보면은 5단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더리움 프론티어. 처음 아무것도 없을 때 이제 채굴자 광야에 아무런 사람들이 없을 때 광부들이 채굴하러 가서 금광을 캐듯이 이더리움의 생태계에 아무것도 없을 때 이제 채굴을 시작했던 그런 단계고요. 두 번째는 이더리움 홈스테드. 요거는 이제 이더리움 생태계에서 이제 적응을 해 나가고 배워 나가는 그런 단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3단계가 이더리움의 메트로폴리스, 이제 대도시를 이루는 단계인데 이게 2단계로 나뉘어서 총 5단계가 되는데 첫 번째는 비잔티움, 그리고 두 번째는 콘스탄티노플 업그레이드입니다. 요번이 이제 콘스탄티노플 업그레이드가 맞습니다. 진행이 되고 마지막 4단계가 이제 이더리움 세레니티, 이제 평온화되는 그런 단계이죠. 네. 비잔티움, 3단계에 있는 비잔티움 같은 경우에는 작년 9월에 맞습니다. 완료가 됐고요. 이번 콘스탄티노플 같은 경우에는 원래 11월에 예정돼 있었는데 연기가 된 거죠. 그렇죠. 테스트넷, 이더리움 테스트넷에서 좀 오류가 발생이 돼서 원래 11월 중순에 예정이 돼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1월 중순으로 연기가 된 거고 정확히 말하면 블록 708번째 블록에서 이제 하드포크가 일어나는 겁니다. 동환 씨 혹시 비잔티움과 콘스탄티노플 그 도시에 대해서 좀 아세요? 제가 역사는 좀 약한 편이라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터키에 있는 그 맞습니다. 왕조 터키의 지금 수도인 이스탄불을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가 이제 서울을 조선시대 때 한양이라 얘기를 하고 지금 서울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이 콘스탄티노플과 그다음 비잔티움, 이스탄불이 다 같은 지역의 도시입니다. 어쨌든 그 대도시라는 것에 대도시 이름을 네이밍한 것에는 굉장히 센스가 있는데요. 그 이번 개선은 사실 그 어떤 성능적인 개선 측면이 굉장히 많죠. 그렇죠. 경쟁 플랫폼들 이오스나 트론 이런 업체들이 엄청 빠른 속도로 이제 그 성능을 개선해서 이제 출시가 됐기 때문에 이더리움 입장에서는 이거와 이런 경쟁 업체들과 경쟁을 하려면 빨리 성능 개선을 할 수밖에 없죠. 네, 이번 성능 개선이 주로 크게 4가지로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크게 이제 중요한 성능 개선은 4가지고요. 첫 번째는 EIP 145는 현재 가스비보다 한 10분의 1로 가스비를 줄여주는. 가스비가 뭐죠? 그러니까 트랜잭션 수수료라 보면 되는데 우리가 모든 이렇게 송금할 때 송금을 하거나 무슨 거래를 일으킬 때마다 거래 수수료를 내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거래 수수료가 10분의 1로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 우리 사용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그만큼 덜해진 거죠. 스마트 계약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더 효율적으로 더 저렴하게 하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뭐가 있죠? 두 번째가 EIP 1052죠. 요거는 이제 기존의 스마트 계약이 다른 스마트 계약 코드를 실행할 때
보다 효율적으로 실행을 할 수 있도록 이제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드는 예. 그런 이제 업데이트가 되겠죠. 그렇죠. 네. 예전에는 그 코드 전체를 들고 와서 이렇게 찾아봤다면은 네. 지금은 그 해시 함수만 들고 와가지고 네. 예 그리고 다시 그것만 돌려놓기 때문에 여러 가지 스마트 컨트랙트를 실행을 할 때 더 효율적으로 이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네. 세 번째가 EIP 예, EIP 1014. 이거는 스테이트 채널로 이거는 그 비트코인의 라이트닝 네트워크랑 네. 비슷한 기능입니다. 네. 그래서 반복되는 계산을 다른 멀티 체인에서 계산을 한 후에 결과만 메인 본 체인으로 올리는 그렇기 때문에 훨씬 개선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이 EIP 1234. 예, 가장 좀 중요한 것 같아요. 현재로서 가장 중요한 네. 이슈죠. 이 이슈에서는 난이도 폭탄이라는 이슈가 나오죠. 네. 네. 난이도 폭탄은 왜 생기는 건가요? 난이도 폭탄은 이더리움이 이제 POW 방식에서 POS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그 과도기 과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채굴자들이 블록 생성 보상으로 보상을 받고 있는데 요거를 이제 이오스처럼 스테이크를 하는 기능 스테이크를 해가지고 보상을 받는 걸로 전환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점점 난이도를 올려서 채굴로 인한 보상을 점점 이제 5이더, 3이더, 2이더, 1이더 그다음에 점점 이제 줄여 나가고 이제 스테이크에서 받는 인플레이션으로 이제 보상을 받는 유도를 해 나가는 과정이죠.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기존의 POW로 네. 이제 알고리즘으로 현재 채굴이 되고 있는데 이게 POS로 전환을 그렇죠. 하기 위해서 보상을 이쪽에 있는 보상을 줄이고 이쪽으로 이동을 시키려는 그런 그렇죠. 어떤 정책이죠. 예, POW의 보상을 점점 줄이고 네. POS의 보상을 이제 늘리는. 네, 그래서 이 난이도 폭탄은 또 1년이 연기됐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채굴자들의 반발이나 이게 또 드실 수가 있기 때문에 예. 1년이 연기됐고 대신 이제 보상률을 이제 3이더에서 2이더로 이제 줄이게 됐죠. 네. 지금 계속해서 EIP 저희가 프로토콜 번호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EIP가 어떤 약자인가요? 예, EIP는 이더리움 임프루먼트 프로포셜, 그러니까 이더리움 발전 제한입니다. 그래서 이 이더리움 커뮤니티 안에서 이더리움이 어떻게 발전을 하고 이렇게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제안들이 계속 올라오는 거고요. 거기 숫자는 1124면 1124번째 제안이고 EIP 1125는 1125번째 제안입니다. 그래서 그 커뮤니티에서 이게 적용이 되면 좋겠다 이렇게 승인이 되면 이거를 이제 본 체인에 적용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이번 이더리움 콘스탄티노플 업그레이드 하드포크인데 이제 업그레이드는 이제 기존에 있던 POW 방식에서 POS로 전환하기 위한 어떤 첫 단추로서 예.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겠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요게 아마 이제 장기적으로 이더리움의 호재로 작용을 해서 상승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1월 16일 전후해서 708만 번째 블록이 생성이 될 것 같은데요. 그쯤에서 아마 하드포크가 일어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 기대감으로 시장에 이더리움이 많이 상승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동환 씨 요번에 하드포크가 일어나게 되면 지금까지 상승을 많이 했지만 어떻게 전망 가장 중요하죠. 이더리움이 더 상승을 할까요? 아니면 좀 주춤할까요? 저는 일단은 개인적으로는 좀 주춤했으면 좋겠는 바람이 있는 게 아직 이더리움을 안 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시구나. 이게 이제 과거 이제 예를 들어서 좀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과거에 이제 2017년도 11월 달에 있었던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캐시가 하드포크 할 때는 하드포크 된 당일날 엄청난 펌핑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많은 이제 빗썸 거래소도 다운이 되고 엄청난 일들이 있었죠. 그리고 한 1년이 지난 작년 2018년도에 있었던 비트코인 캐시 하드포크 그때는 이제 비트코인 ABC와 SV로 분리가 됐었는데 그때는 한 하드포크 한 일주일 전까지 계속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일주일 전부터 좀 이제 하락이 됐고 요번에 그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1월 16일 날 예정이 돼 있는데 점점 이제 가격이 학습이 되니까 사람들이 일주일보다 더 먼저 한 열흘 정도 전부터는 좀 준비를 해서 가격이 좀 하락을 하거나 하면은 여러분들은 좀 가격 방어 이렇게 좀 시장에서 좀 이더리움을 팔았다가 많이 떨어지면 다시 사고 뭐 이런 말씀은 지금이 고점이라고 봐도 되겠다는 단기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가 네. 이제 오르면은 엄청 이제 비난을 받겠지만은 1월 16일 전인 한 1월 6일 정도에는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가격이 하드 포크 된 이후에 좀 가격 안정화가 진행이 되면 그때 다시 이제 매수를 해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장기적으로는 이더리움 이 업그레이드로 인해서 가격 상승이 되는 거는 장기적으로는 될 겁니다. 근데 단기적으로는 조금 조정이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좀 특별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블록스토리의 이승원, 김동환이었습니다.